저는 식품과 외식업계에서 한 30년 정도 근무하고 지금은 인생 2막을 준비하면서 50대 후반의 지식 노동자를 꿈꾸는 외식 경영 전문가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브랜드는 점포를 오픈할 때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사실 점포의 크기라든지 아니면 로케이션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 구조에 따라서 별도로 추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가시면 뭐 점포 사이즈별로 투자비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 10% 정도는 여유 자금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죠. 우리 브랜드는 높은 매출을 보장하고 수익도 많이 납니다. 사실 이제 빅 브랜드 같은 경우는 많은 점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축적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위치에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온다고 예견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수익 부분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배달이 많으냐? 점포에 오시는 분이 많으냐? 여기에 따라서 또 원가가 다르죠. 그 다음 두 번째, 판촉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고객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임대료입니다. 보통 우리가 임대료가 10% 내외인데 좋은 사이트라도 저렴한 임대료면 그만큼 수익이 많이 나겠죠. 그런 측면에 있고, 그 다음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점주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반에서 1등에서 꼴찌가 있듯이 이 외식업도 경쟁력이 있는 오너는 그만큼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는 사람은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남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하면 적은 수익을 가져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점포 운영 노하우가 없더라도 우리 브랜드는 쉽게 할 수 있다. 예, 맞는 말입니다만은 그래도 자기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부지런히 배우고 노력해야만 이게 가능하죠. 어떤 분들은 프랜차이즈 가맹 창업을 하면서도 당신께서 나오지 않고 직원을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점포 운영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못하죠. 어느 정도 내가 몇 개월 해본 다음에 이제 확신이 생기면 이거를 직원한테 권한을 위임해서 할 수 있지만 전혀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이게 진짜 제대로 되는 건지, 이게 맛이 스탠다드인지, 서비스가 진짜 이게 맞는 건지 이런 걸 전혀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가맹본부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필히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저희 퇴직하신 분들이 이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 회사 본부를 좀 가보십시오. 가셔서 사무실이 있긴 있는 건지, 그리고 직원이 몇 명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슈퍼바이저는 어떤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보셔야 돼요. 간혹 제가 이제 현장에 있을 때 사무실에 가보니까 회사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메뉴 개발을 안 해준다. 그 다음에 슈퍼바이저가 전화도 안 받고 자주 오지도 않는다. 식자재 공급을 안 해준다. 이렇게 저한테 하소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는 이제 망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슈퍼바이저 얘기만 듣지 마시고 직접 가셔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슈퍼바이저랑 대화를 나눠보신 다음에 그 내용을 가맹점주를 찾아가셔서 얘기를 들어보셔야 돼요. 왜? 본부에서 했던 내용이 과연 가맹점주들에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부 얘기랑 가맹점주 얘기랑 너무 다르다. 그러면 그 브랜드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사와 그 브랜드를 자세하게 소개하는
정보 공개서가 있습니다. 이 정보 공개서를 보시면 오픈 점포수, 폐점한 점포수, 명의 변경한 점포수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점포수가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인기가 좋다는 얘기겠죠. 반대로 점포수가 줄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특히 명의 변경을 하는 점포가 없다. 이 부분은 아무도 그 점포를 인수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냐? 돈이 안 되니까 안 하죠. 그래서 이런 숫자를 잘 챙겨보시면 아마 유익한 정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나옵니다. 각 브랜드별로 체크해 보시면 나오거든요. 그거를 내가 할 수 있는 업종별로 브랜드를 찾아서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보통 이제 외식 창업을 할 때는 정말 그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면 90% 이상이 힘들어요. 그래서 직접 창업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첫 번째, 투자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픈하실 때는 최소한 한 20% 이상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만 기간 안에 오픈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직원들을 쉽게 뽑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요즘 친구들은 근무 환경이 좋은 곳에서 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내가 오픈하는 점포가 근무 환경이 안 좋으면 돈을 많이 주더라도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커피 프랜차이즈가 잘 되느냐면 그곳에는 근무 환경이 좋습니다. 일단 인테리어가 깔끔하잖아요. 뭐 냄새도 별로 안 나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다 거기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치킨이라든지 뭐 한식 좀 어려운 고기 굽는 이런 곳은 직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직원을 구하기 힘들다는 거. 그리고 직원 관리하는 노하우가 없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뭐 직원들 중에서 우리 표현으로 쨘다거나 잠수를 탄다거나 이러면 뚜껑이 열려요. 그렇다고 해서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창업은 우리 가족들끼리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그래도 친인척을 통해서 직원을 구하는 게 그 다음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막상 창업하면 금방 탈로가 납니다. 왜냐?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일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거는 월급쟁이가 아니다 보니까 매출이 안 나오면 바로 적자가 발생하고 그 숫자가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 막 몸에서 올라옵니다. 그렇다면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때 몸에 이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창업해 보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건강에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